네, 안녕하세요. 안태희 국장입니다.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정정순 위원장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지금 뭐 아시다시피 상당구를 노리는 분들이 당 내에서 또 당 밖에서 많지 않습니까? 네.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보십니까? 우선은 당 입장에서 보면 청주 상당구는 청주의 정치 1번지, 네. 충북의 정치 1번지입니다. 그렇죠. 사실은 네.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집권 여당이면서도 정치 1번지는 오랫동안 네. 원내위원장으로 원내 지역으로 남아있는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원내로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네. 절박한 심정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.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건 그만큼 또 나가면 당선 가능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렇겠죠. 예, 그래서 어쨌든 정치 1번지로서의 명성이 거기에 걸맞게 현역 의원님도 그렇고 또 뭐 후보 관심 있는 분들도 관심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며칠 전에 창원 성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단일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청주 상당구를 정의당으로 단일화 하자 이런 압박이 거셀 것 같거든요. 일단 당 외적으로 볼 때 어떻게 전망하시나요? 저는 이제 그 보는 관점이 틀린데 네. 창원의 경우는 전 고 노회찬 의원이 맡으셔서 네. 어떤 정의당의 정치적 기반이 좀 다져진 지역이고요. 청주시 상당구는 청주에서도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거든요. 사실. 네. 그러니까 창원과 완전히 다른 청주의 상당구의 그 정의당의 이름으로 어떤 출마를 만약에 준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전혀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곳에 네. 진보적 성향의 어떤 후보가 냈다는 것은 창원하고 다른데 그거는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이제 당 내로 볼 때는요. 뭐 여러 후보들도 이제 정치 지망생들이 있고 한데 현역 정호대 국회의원도 있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당내 그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그 후보자 자칭 앞으로 그 후보자들이 가져야 될 경쟁력 뭐라고 보시고? 그러니까 우선은 그 상당구 지역 위원장은 지난해 이제 6.13 지방선거로 우리 한범덕 네. 시장님이 시장 당선되면서 공석이 됐고요. 네. 그래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중앙당에서 어떤 후보자의 자격, 또 자질, 또 어떤 경쟁자와의 경쟁 가능성,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네. 임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예. 같은 충북이지만 충주나 남부 4군의 지역위원장은 아직도 공석이거든요. 아직도 공석입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네. 어쨌든 당에서 볼 때는 오랫동안 그 정치 1번지지만 원내 지역구로 남아있는 상당구의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원내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다. 그래서 저는 그러한 당의 방침을 잘 수용해서 이제 다음 총선에서는 원내에 진입해서 어떤 정치 1번지 청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된다. 네. 이런 어떤 절체절명의 어떤 소명의식이랄까 이런 게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떠한 분이 되셨든 뭐 경쟁을 하게 되면 선의에 경선을 하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경쟁을 하더라도 이 상당구를 원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 나갈 네.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재미있는 이제 소식이 들렸습니다. 최근에 그 특별교부세를 예. 5억 원을 확보했다 이런 이제 보도를 저희가 한 바가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 예. 자기들이 5억 원, 10억 원 확보했다 보도자료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를 잘 홍보하는 수단으로 쓰는데요.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걸 확보했다고 해서 놀라시는 분도 많아요. 네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? 아무래도 이제 이 8개 동 5개 면지역을 네. 다니고 얘기를 듣다 보면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. 예, 우선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상습 피해 지역 네. 또 태풍이나 폭우 같은 데 있을 때 그래서 그걸 좀 시급해야 되는데
예산을 편성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. 정말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좀 그 가덕 지역하고 네. 남일 지역에 그 이렇게 배수로 정비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3억 2억 해서 5억을 확보하게 된 거죠. 5억을. 예. 또 5개 면 입장에서 보면 이 청주가 지난해 엄청난 또 폭우로 인해서 힘들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꼭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고 간곡히 건의를 해서 성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기회가 되면 또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그 위원장님은 앞으로의 그 정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? 이제 우리의 정치 문화도 이제 조금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과거 같은 어떤 상대를 비방하거나 뭐 흑색 선전을 하거나 또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. 이제는 정말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또 깨끗한 그런 상태에서 좀 정치를 해서 네. 우리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후보를 내서 정말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어떤 꼭 뭐 세대 교체다 아니면 뭐 이런 걸 떠나서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후보는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어떤 경쟁력을 갖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당원들 또 주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? 이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정책 기조나 정책 방향이 어려운 또 이런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자고 하는 어떤 그 포용적 성장을 지향하고 있는 네. 그런 정책 네. 기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쁘게 달려온 그런 만큼 이제는 좀 더 옆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돌아보면서 좀 함께 앞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우리 정책 또 그러한 깨끗하고 참신한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신인들을 잘 골라서 그런 사람들 잘 뽑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간절히 갖고 있습니다.